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일 맡은 북한민주위원회 사무총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대선에 앞서 오늘 신년 행사 진행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되 1부 행사는 직전에 이어서 정책 설명회, 또 2부 행사는 공로패와 감사패, 위촉장과 임명장 수상식을 진행하고 또 수상자들의 간단한 소감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2020년 새해 신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민 의례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한상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상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수고하신 호국 수녀들과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향한 노정에서 희생된 탈북 동지들을 위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국민의례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민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함께 주관해 주신 탈북민 출신 태용호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셨던 허현준 행정관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60여 개의 범보수단체를 끌고 계시는 범시민사회정치연합 이갑산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범보수 시민단체를 함께 이끄시는 김정수 수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탈북자들의 유일한 정당인 남북통일당의 당주이신 최동문 대표를 소개합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고문이시며 자유와 복지를 위한 연대의 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NK지식연대 대표이신 김흥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이북 오도민의 조명철 전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수많은 내분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허강일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신년회에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태용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260여 개의 범보수단체를 끌고 계시는 범사련 이갑산 총재님,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신 허현준 행정관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빈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의 절반 이상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단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빈 여러분, 존경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전국 본부장들과 회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지난 5년 동안 짓밟혀왔던 자유를 되찾고 정말 우리가 바라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2022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23년을 맞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정책 설명 및 신년사 행사에 참석하신 예빈들과 북한민주화 회원님들을 비롯한 탈북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받으며 지금까지 잊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시련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3만 5천여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과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탈북단체장 대표님들과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투쟁의 불신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마운 후원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배타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탈북민 단체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암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공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해진 탈북민 모두 아사 사건 소식이 전국의 탈북자들 더없이 분노케 하였고 지난해 또다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탈북민 김정희 씨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경남 김해에서는 할머님 등이 엎혀 탈북해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왔던 24살 난 탈북 청년 박진혁 군이 변사체로 하숙방에서 발견되는 등 최근에만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고독사와 우문사 등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깝게도 우리와 운명을 달리한 탈북민 김정혜 씨와 박진혁 군을 비롯하여 지난해 알게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나간 탈북민들의 운명을 간단히 제기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 앉는 자리에서 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운명 바로 2019년 북한민주화위원회 송년회반 행사 이후 코로나 여파로 심히 어려운 환경에 봉착했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사업과 CDNK 대북방송 송출, 서울시와 함께하는 MZ시대의 통일인식사업, 인식개선사업, 통일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북한 어린이를 비롯한 북한의 취약계층 조사 사업을 비롯해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조직적 동향 강화를 위해 각 지역본부의 기초 축성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각 지역 본부장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부장님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이미지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강봉순 총괄 본부장님을 비롯한 강원본부 회원들은 지역하나센터의 부주의로 수백 명의 탈북민 개인 신상 자료가 분실되었을 때
지역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보장을 위해 춘천 하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아마도 봉사활동이 본보기로 꼽으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장열 부산 본부장님이 이끄는 사랑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 봉사단이 으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봉사활동은 경남본부와 전남본부 그리고 충남본부 또한 우리보다 어려운 불우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참석자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건전한 정신적 양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반역적이며 용서할 수 없는 사탄인가를 똑바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2019년 11월 대한민국의 기준을 요청한 20대 북한 어민 2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흉악살인범으로 몰아 북한으로 강제북송시킨 사건입니다. 탈북어부 2명의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현대판 인신공양이며 의도적인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20대 탈북어부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제북송에 가담한 문재인 반역 정권의 공무원들을 법정에 세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34,000여 탈북민 사이는 한성홍 모사와 김정혜 씨, 박진혁 군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 11월 초 강제북송된 20대 초반의 기순 청년들과 같이 이 정권에 의해 북한이 도살장에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탈북민 사회의 집단적 권익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조직적 기반을 탄탄히 꾸려 자립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전국 12개 지역의 본부와 그 산하 지구의 역할을 높여 각 지역 본부를 골반으로 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내건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하는 슬로건 아래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34,000여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타 탈북민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빈들과 탈북민 단체장님들,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탈북민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신년식에 참가하러 오면서 속으로 많이 걱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토요일날 오후 3시인데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런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끊기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에서 저도 몇 번 세미나를 해봤는데요. 그것도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날 이렇게 오후 3시에 이 앞줄부터 뒷줄까지 이렇게 빼곡이 참석인 세미나는 아마 이 회의가 제가 지금까지 본 데는 유일한 회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우리가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그러한 목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느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북한의 지금 인권 상황은 나날이 정말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크게 떠들었던 북한 위원장 이용호의 처형설 같은 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팩트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제가 이제 지켜본 데 하면 저희 동료들이 북한에서 수많이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직업상 외교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직에서 해임되고 출축되고 하는 것은 다 이 언론에 나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하노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담당했던 미국 담당 부상이었던 한성열 이런 사람들 같은 건 아예 처형됐고, 그 밑에 실무를 맡았던 수많은 저희 동료들이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용호 외무상이 처형설을 들으면서 만일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같이 가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제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한번 지금 최근에 여러분 박정천 북한 군 서열 박정천도 지금 해임 보도가 나갔고, 지난해 6월 달에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소위 제일 강경하고 머리가 잘 던다는 애들로 북한군 지도부를 세력 꾸렸는데 6개월 만에 이번에 당정회에서 싹 다 대폭 다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 지도부는 특히 군대 같은 거는 6개월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통일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느냐, 아니면 달려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기어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똘똘 하나로 뭉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면 저는 통일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올 수 있고, 이 환경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잘 정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정착 과정에서 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애로되는 거는 저같이 입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법률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건 찾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와서 잘 살아서 우리 잘 사는 나는 소식이 북한에 자꾸 대올림돼야 한다는 합니다. 최근에 이 탈북민들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해서 변사체가 발견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주위에서 들여다보면서 혹시 외로움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또 알리고 해서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혼자 이겨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돌면서 저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은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요, 여러 탈북민들을 만났는데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기피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이 싫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다시는 내가 정당에도 가입 안 하고 조직생활을 하기 싫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도 역시 정당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화되고, 정당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여서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33,000명이라는 이 거대한 이 역량이 이게 결코 작은 역량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탈북민 사회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 후광일 위원장과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저 김웅광 NKG 시민연대 저 대표님, 이런 분들이 지금 통일부 남북 하나지단과 지금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런 호소, 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의 적은 힘을
더 크게 늘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신년회가 큰 성과에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사로서 260여 개의 보수단체를 이끌고 있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총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국에 오셔서 아마 많은 게 새로울 텐데 그 중에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신 게 아마 가장 큰 변화고 놀라움일 겁니다. 북에 계실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정권은요, 한 3가지 정도 하면 바뀝니다. 첫째는 무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중봉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꾸는 일.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 바꾸는 게 그런 2가지 일로는 못 바꿉니다.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투표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런 놀라운 정권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탈북민 중에 열심히 TV에 나가서 막 북한 얘기를 많이 하고 했던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6년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 10년간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서 땅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민주당 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직위를 줄 것 같지만 절대 안 준다. 그들은 친북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흐트러지면 국가 안보가 절대 위태롭습니다. 친중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하는 일이 뭐냐고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미관계가 올바르게 쓴 게 가장 잘하는 거다. 2번째 잘하는 게 뭐냐? 이 민노총, 좌파와 결탁되어 있는 민노총을 이게 똑바로 세우는 노동운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을 참 잘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기업하기 어려운 이 어려움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민노총이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기종노조를 하고 그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노동자들에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오로지 정권하고 싸울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노총 화물연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우리가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면서라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님은
우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10분 중에 1분인 상임공동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NK지식인연대는 저희와 함께 연대해 온 단체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우리 범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잘 협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흡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일, 기업이 다 못하는 일,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과 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곳곳에서 우리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축사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기 고향 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만나는 거 엄청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정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오셨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그러한 시도까지 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유를 빼버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기념사에서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진짜 민주주의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집안의 원뿌리도 황해 두시고 그 재헌국회 최초 기도문으로 시작하실 때 이은영 목사님도 평양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을 지키시면서 가장 최측근인 이은영 목사님을 내려보면서 또 그분을 세우셔서 재헌국회 첫 연설 기도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1년에 우리 나라를 뺏기고 여기를 떠난 뒤에 해방될 때까지 35년간 고국당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와이를 통해서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동포들과 함께 이 조선이 독립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의 기지로서 준비를 한 것으로 우리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북한민주화위원회 그리고 35,000 탈북자분들께서 바로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기지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침내 35년 뒤에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이곳에 계신 분도 있고 짧게는 수년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저 고향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기념으로 다시 한번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정말 각자에서 감동적인 그러한 도약으로 성공하시고 우리 그러한 감동으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우리 허강일 위원장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함이 없다. 네, 꾸준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아까 우리 이갑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 속에서도 이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고민을 할 때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았고 탈북민들이 많이 욕도 먹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5년 동안 탈북민들은 정말 살고자 왔던 분들이 여기 와서 자유마저 뺏기고 비참한 그런 운명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례로 우리 오늘 도태호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재판을 받을 때 많은 탈북민들이 재판장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우리 선처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걸 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탈북민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결과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고 황정일 선생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뼈대 있는 탈북민 단체이고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단체인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우리 민주화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한 결과 통일부에서 이제 조만간 우리 탈북민 협의체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탈북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를 많이 의논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또 저희들 남북통일당에서는 이렇게 들으면 뭐 벌써 저런 생각을 하느냐 할 수도 있겠는데 통일 이후에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어제 회의도 했었는데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오늘 여기 현수막에 있듯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북한에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원 동지들이 앞장서서 탈북민 3만 4천 명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보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2023년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다 원만히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기해 작년까지는 못했지만은 한 몇 해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 민주화위원회 10년회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재개되는 모습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설립하신 창립하신 바로 그분은 황정일 선생님이십니다. 황정일 선생님께서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 탈북자 사회 그리고 특히 남한에 북한 독재 해방의 기치를 세워주셨죠. 그 이후에 이전 한 20년 정도 세월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황정일 선생이 키워낸 제자들, 황정일 선생이 키워낸 일꾼들이 정말 다양한 노력 끝에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그 북한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 이틀 전에 저희가 통일부와 전국 부처들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단체장들이 다 모였는데 그 수만 해도 48개이고요. 또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영리 단체들도 봉사단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정희 선생님 그 업적 중에 하나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신년 모임에 참가하니까 선생님이 더더욱이 이제 그립고요. 참 건강해지는 기술들라면 우리들의 형체, 또 북한의 모양은 달라졌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태용호 우리 그 국회의원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북한 민주화위원회 만났을 때 우리 의원님께 그랬습니다. 의원님, 그때는 의원이 아니라 공자님. 황정일 선생님께서는 독재 해방을 위한 사상, 사상, 즉 인간 중심 사상을 저희들한테 가져오셨다면 의원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실현시킬 리더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말 본인의 노력에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량과 역량을 가지고 당당히 정말 대한민국 제1회 갑부 구역인 강남에서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단단하게 입장하셨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희 탈북민 사회가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죠. 결국은 뭉치지 못했고 뭉쳐서 실현한 일들도 참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탈북민 사회에서 아까 우리 누가 그랬던가요? 우리 허은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태용호 의원님께서 결속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정치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마치론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지런지처럼 쓸데없는 짓거리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기피하고 싶고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도 정치는 우리들은 그냥 두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법과 유혹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치라는 그 큰 물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기양치사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배려해주고 우리들이 오늘처럼 편안하게 이게 신인에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손발 걷고 우리들하고 뭐가 필요하겠느냐, 뭘 거쳐야 되느냐고 나서는 바로 우리 보수당 국민의힘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민자위원회가 지금까지 정말 선생님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여러 번의 리더십이 변화가 있었지만은 우리 재정 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무직하게 북한민자위원회의 본법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고강일 위원장님이 올해는 아마 변을 낼 것입니다. 전 전국에 12개 지구가 있고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12개 지구의 지구장들과 탈북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힘은 아마 무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가 최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렇게 남통일당도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영향들이 올해는 정말 그 태모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뭔가 당신들 위해서 법을 만들고 뭔가 해주려고 해도 이게 다 적어져 있으면 그 힘이 저주 발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국방위 원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단체장들을 올해는 정말 하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탈북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탈북민들의 혜택이 더 가도록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바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긴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면서 정말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신년의 어떤 결의를 다지면서 북한식으로 신년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자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끝말을 같이 반복해 주시기 합니다. 북한식으로 신년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갑산 회장님 북한 신년 인사 뭔지 모르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정책 설명회를 해주실 분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님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 현황과 해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신 허현준 행정관님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고하셨지만 양태일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직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2000년도에 황장일 선생님 한 2, 3년간 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명 정도가 황장일 선생님하고 북한 민주화와 관련된 전략, 전술, 또 선생님이 당시에 인간 죽임 철학에 관한 내용 이런 걸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묻고 답하고 이런 문답식을 한 4, 5명 정도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태영호 의원님 비롯해서 탈북민 지도자 동지들, 회원 동지들이 북한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정책 설명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국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아마 경험이 있는 우리 탈북민 동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북한의 경계선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연변을 비롯한 동북 삼성의 땅을 밟았던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수가 아마 그 루트를 따라서 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중국 또는 필리핀, 미얀마, 태국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대부분 경로가 중국을 거쳐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강제 북송이라는 극단적인 희생도 있었고 또 여성들이 겪은 폭력적 사례들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언제 자신의 거주지에
중국 공안 당국이 들어닥쳐서 자신과 가족들을 연행해 갈지 그런 걸 끊임없이 걱정하고 아마 때로는 꿈에서 그 중국 공안당에 쫓기거나 체포되는 이런 걸 꿈을 꾸었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중국은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적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형제 당이라고 하고 있고 국가도 동맹국을 맺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두고 있고 현실적 위협을 받고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과거에 그간에 이제 숨겨왔던 발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명에 있어서 그 역사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최근의 상황, 비밀 경찰서나 공자 학원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역사는 김한술, 속임수, 공산주의 전략의 역사는 최근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 대통령이 중국의 공산당을 이끄는 그 기간에도 그랬고 중국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던 주은래라는 중국의 2인자이자 총리였던 주은래조차도 실상은 김한술과 속임수의 사실은 대가였습니다. 모택동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학진이라든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이후에 약 3-4년 내에 약 100만 명 이상이 실종된 그런 자료들은 이미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과 관련된 가혹한 공산주의자로서는 폭로되어 있는데 주은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점만 많이 기억하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점잖고 젠틀하고 덕장으로서 알려져 있는 주은래가 실상은 모택동 못지않은 굉장한 음모가이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모택동의 여성 편력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야만적 행태를 가장 뒤에서 뒷받침해준 인물이 주은래입니다. 몇 가지 이제 김한술과 속임수의 대가로서 어떤 사례를 좀 드리면 국공내전이라는 시기가 있었죠. 예, 보통 이제 1920년,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그런 대항전의 기간에 국공내전의 기간에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 지도자와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이 한마디로 중국 본토를 놓고 대전투를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장셔량이라는 군벌, 장항량이라고도 부르죠. 중국 군벌이 서안에 장제스가 오도록 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포한 다음에 국공내전이 사실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연합하게 돼서 그 후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뒤집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짠 게 바로 주은래입니다. 주은래가 장항량, 즉 장세량을 포섭을 해서 당신이 장제스를 체포를 한다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세량에게 넘겨주겠다고 장세량을 포섭하는 전략을 썼고 장세량은 그에 넘어가서 장제스를 체포를 했죠. 그리고 장세량이 체포되자 주은래는 어떻게 돌변을 했냐면 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장제스가 중국의 지도자이다. 공산당의 지도자는 모택동이라면 다른 지도자는 장제스에 닮면서 장세량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세량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국민당 군대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죠. 또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도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였던 마셜 장군이 주은래를 찾아와서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연합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마셜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택동과 중화인민공화국, 새로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따라갈 것이다. 모택동은 개혁 지도자로서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길을 갈 것이다. 미국식 모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국민당을 지원할 게 아니라 공산당을 지원하면
중국은 미국식으로 갈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속임수를 썼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국민당을 지원했던 것을 그 후로 아주 소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간의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왔던 국민당 군대는 그 후로 중국 공산당 군대에게 지게 됩니다. 이런 수십 년의 기만술과 속임수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고 2012년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에서 2017년도, 18년도까지 약 2010년도부터 한 7년 동안 중국이 약 100만 명의 중국 이민자들을 이용해서 호주를 친중적인 사회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호주 북부 지역은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북부 지역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중 사회의 저변을 확대를 하고 막대한 자금을 호주의 자유당 의원들, 노동당 의원들, 학계 언론대에 뿌려서 친중 사회를 만들어서 중국 유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호주인들이 그 중국인 시위를 막지 못할 정도로 친중적 상황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호주가 2017년도까지 맞았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에 진입하는 지금 초기 단계에 저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다행히 호주는 미국과 오랫동안 안보 동맹을 맺어왔던 역사가 있고 오커스라든가 인도 태평양 전략하에서 미국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또 친중이 너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호주 사회에 깨우침이 있으면서 2018년, 19년 이후에는 호주가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해서 현재는 친중 분위기 아니라 중국인들의 거센 어떤 진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중 사회로 호주는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떠냐? 저번에 근래 몇 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초반, 2010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의 경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약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과의 경제적 무역의 영향도 많이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그간의 세계 전략을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숨겨왔던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시진핑 이후에 중국몽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화민족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중국몽에 관한 세력 전략을 드러난 이후로는 중국이 1대1로 전략과 국제세계 전략을 동시에 펴면서 각 나라에 중국의 통일 전선 조직들을 많이 침투시켰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타난 비밀 경찰서도 그걸 한 일환이고 한국에는 공자 학원이 25개 있다고 합니다. 공자 학당까지 하면 39개가 현재 한국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 통일 전선 조직들은 비밀 경찰서의 대표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통일촉진이라든가 친선협회라든가 이번에 밝혀진 동방명주 같은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한국 사회에 있는 중국과 관련된 또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중국 공산당 조직, 특히나 교무방공실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북대통과 시진핑의 공산주의 전략을 세계화하는 또는 한국화하는 그런 전략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 반체제 인사들, 반중 인사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강제적인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들을 친중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친중화하는 작업은 바로 중국에 관한 위험성만 아니라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는 중국이 한국에 침투할수록 북한의 민주화의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과 북한은 동맹국이고 중국 공산당과 조선농단 형제 동맹으로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교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약화시키고
북한 민주화에 위협을 가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전략은 국제 공산주의 차원에서의 전체 공산주의 체제를 확산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 동지들에게 북한 민주화 운동의 한 고리인 중국 민주화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민주화 운동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타격하는 것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요,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바로 중국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두 개의 민주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국 민주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좀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은 중국이 국제 전략에서 세계 어떤 공산국가로 1등 국가가 되어 있지 못하고 미국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에도 친중 세력이나 친중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민주당 다수는, 압도적인 다수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특히나 친중 성향 또는 공산당 동조 현상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조차도 친중 성향을, 그 유혹을 아직 뿌리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깊게 중국은 우리 사회에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북한 어떤 민주화를 이겨내는 정신적, 사상적인 싸움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호소하면서 오늘 정책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왔을 때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주은래, 제가 났습니까? 그리고 길해선 철도부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려고 시위를 한 건데요. 길해선 철도부설은 중국 땅 아닙니까? 길림에서부터 기름까지 하는 철도인데 그때 공산당에서 가업을 받고 김일성이 시했던 거예요. 1928년 여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김일성이 그들이 김한술, 속임수, 그 악랄성을 다 그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북한을 저렇게 독재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현준 우리 청와대 행정 말씀하신 대로 보면 북한 민주화운동이다 곧 중국 민주화운동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정책 설명을 해주신 우리 허현준 행정관님께 우리 큰 박수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주화위원회의 발전과 또 사회적 공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오신 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님과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먼저 태영호 국회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다음은 수상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강원본부를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봉순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산본부 유정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산본부 김재원 부원회장님은 오늘 사무상 찾아오셨네요. 네네네. 부산본부 이장일 본부장님께서 대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할 때 길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강봉순 북한민주화위원회 총괄본부장, 기하는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민 한국 사이의 성공적 정착, 지역 사이의 부루 유술 덮기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7일 국회의원 태영호.
네, 다음은 그 유정희 북한민주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장님. 네, 감사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월 7일 국회의원 대영호. 네, 다음 김재원 북한민주위원회 부산본부 원회장. 네, 2023년 1월 7일 국회의원 대영호. 수상자를 대표하여 북한민주위원회 강봉순 총괄 본부장님께서 수상소감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민주위원회 총괄 본부장 강봉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착 12년 반이 되는데 여기 북한민주위원회 1년 반 될 때 누군가가 황장유 선생님이 만든 단체에 한번 가보자 해서 못 모르고 1살 반짜리가 따라왔다가 지금까지 11년을 북한민주위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11년 동안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잘 하지도 못했지만 한 발 한 발 또 1년 지나면서 과연 황장유 선생님이 어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솔직히 막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왔냐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분이 과연 이 탈북을 한 이유가 정말 우리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여기서 권익을 찾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정말 큰 뜻을 품고 북한의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서 오셨구나 해서 지금까지 잘 하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11년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감사패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감사패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강원본부 모든 지부장님들과 회원님들께 또 추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에게 또 안겨주신 우리 고강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민주위원회가 그냥 인권단체가 아닌 진정한 우리 부모 고향, 사실은 오늘 제 동생이 생일입니다. 또 이런 날에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동생도 지금 얼마나 북한에서 힘들게 살까. 자작년 10월부터 제가 사실은 돈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13년을 보내지 못했는데 솔직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과 열악한 이런 모든 북한에 반대로 지금 70% 받던 것이 오히려 브로커들이 70%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대한민국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또 좀 잘 못 보내고 있지만 오늘 동생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고향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민주연회 위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북한민주연회 활동 계획이 진정한 북한의 자유민주화 그리고 우리 여기 탈북민 대한민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많지만 서로 다 탈북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노력은 하지만 단합은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간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우리 북한민주연회가 오로지 우리 탈북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들 다시는 한성홍모자와 같은 그리고 또 탈북 청년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들이 뭔 죄를 졌다고 살인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가지도 않겠다는 안 되는 생각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인권이 이 나라에 과연 문재인 정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북한민주연회가 가야 할 길이 더 막대하고 사명감을 느끼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진정으로 그런 길을 나간다면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소감을 발표하실 분은 유정희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이런 상 받을 줄 모르고 왔습니다. 너무도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산 이제 사무장을 있은 지는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장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데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부산 회원님들이 같이 다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거 일 잘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도의열시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위해서 이제 지방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단합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민주화위원회 고문 변호사 위촉장 수상입니다. 위촉장 수상은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강영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은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위촉장 성명 도태우 기하를 북한민주화위원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합니다. 2023년 1월 7일 큰 박수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위촉장 정식으로 이렇게 주실 줄 모르고 왔다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단체 이렇게 받은 것보다 오늘 정말 받은 것은 너무 감명 깊고 인생에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우리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가진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대륙 전체에 이 발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나마 성립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이 빛이 아시아 대륙 전체로 전해져야 되는데 그 입구를 콱 틀어막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고 이 반인도 범죄 체제이고, 그게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감격적인 문명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에 있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시고 이 자유의 빛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도 감격이지만 인류사의 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대한 단체의 고문으로 위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명장 수상 역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영 위원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호명하신 분들은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서울본부 본부장님, 이장열 부산본부 본부장님, 정길훈 경기남부 본부장님, 한용숙 경북본부 본부장님, 유정숙 대구본부 본부장님, 이운영 전남본부 본부장님, 나행복 경남본부 본부장님, 강윤구 제주본부 본부장님, 잠시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본부장으로 지금 사업한 이분들 중에는 본부장으로 사업한 지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임명장을 수용 못했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원래 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본부장님들한테 일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먼저 하고 나머지 임명장
임명장 김남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울본부 직위 귀하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함. 2013년 1월 7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강일. 네, 다음 임명장 이장열 부산본부 본부장. 내용은 이하 내용입니다. 다음 임명장 한용수 경북본부 본부장. 내용은 이하 내용입니다. 정일. 네, 정들훈 경기남부본부 본부장. 내용은 이하 내용입니다. 한마디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이미 우리 탈북민들하고 한 12년 전에 우리 탈북민들하고 첫 인연을 맺으면서 안산에 계시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에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임명장 나행복 경남본부 본부장. 내용은 이하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임명장 강윤구 제주본부 본부장. 내용은 이하 내용입니다.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임명장 수상자를 대표하여 네, 이 임명장 맡으신 분들 함께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임명장 수상자를 대표하여 2명의 원장님께서 간단한 수상 소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김남일 서울본부장님께서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북한민주화위원회 또 막중한 또 서울본부장 기념을 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북한민주화위원회 일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일을 책임있게 잘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또 결의하시고요. 북한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탈북민들이 저 북녘 땅에 북한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2023년도 또 이 새해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또 힘차게 나가자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갑자기 저희가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가 소감을 일정하는 좀 너무 멋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의까지 있다면 이상으로 감사패와 공로패 임명장상을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으로 허광일 위원장님께서 결석해 주시고 간단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면 한번 한날에서 만나 뵐까,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각 본부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긴 했지만은 이렇게 한 달에 모여서 우리 뜻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은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번영을 위한 일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돼서 올 한 해에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탈북민 모두가 또 북한민주화위원회 각 본부와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 성공적 발판으로 북한 민주화를 마련하는 길들을 우리가 따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 동지들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북한 민주화의 길에서 정말 북한식으로 말하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2023년 신년사 행사를 조금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났으면 저 밖에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면서 다 받아가셔야 되고요. 네, 정말 참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